안녕하세요. 퍼블리카 LA의 우세린입니다. 네, 오늘도 가정폭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카운슬러로 일하고 있는 라이선스 메리지 패밀리 테라피스트 노랭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가정폭력 부서에서 패밀리 애드보케이트 일을 합니다.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지난해 LA 카운티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신고된 사건의 건수는 22만여 건. 그 중에서 2천여 건이 아동학대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폭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우선 아동학대라는 것은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아동이 그런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동학대법이니까 가정폭력이 가정 안에 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죠. 아무리 부부만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당할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가정폭력을요, 아이가 목격할 경우에 아동학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아동학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신체적으로 아이가 다쳤다든지 성적 학대를 당했다든지. 그런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이모셔널 어뷰스,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싸우는 거를 봄으로써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겪거나 위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싸움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이 있을 때 선생님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나요? 네, 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 장소에 있었고 엄마 아빠의 싸움을 보았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저희들은 리포트를 해야죠. 네, 그럴 경우에 아동보호기관 관련 기관이 나올 것 같아요. 개입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과정은 어떤 과정이 이어지나요? 네, 이제 LA 같은 경우에는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ervices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고 리포트를 하면 거기서 담당자가 그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아이들이 정말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 바로 나가요. 신고를 하자마자 몇 시간 안에.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한 4일이나 5일 안에 담당 소셜워커가 방문을 해서 그 집안 환경이 어떤지, 얼마나 위험한지 부모님도 만나고 주변 사람도 만나고 물론 당사자인 아동과도 인터뷰를 해서 어떤 아이를 그 장소에서 격리시킬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랑 계속 같이 살아도 괜찮은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 아이가 격리된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되나요? 네, 우선 만약에 아빠가 아이를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아빠 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집안 환경 자체가 아무도 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아이만 가정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가까운 친척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아니면 주변에 그렇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foster parent한테 가게 되는 거죠. 이 아이는 언제 다시 부모에게 돌아올 수 있나요? 그거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DCFS에서 즉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즉시 아이를 격리시켰을지라도 그의 결정은 법원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법원에서
네, 아이에게 위험이 없다,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결정을 하면 아이는 바로 부모님에게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이를 뺏기는 게 두려워서 신고를 못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떤가요? 또 상담을 하면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설명을 드려요. 혹시 그 과정에서, 부부싸움 과정에서 아이가 위험에 노출이 되면, 노출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리포트를 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사실 그때 피해자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아동학대를 리포트를 해서 혹시 내가 아이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더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잠시 이런 외부의 개입이 돼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거가 아이에게도 그 가정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거가 꼭 나쁜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상치 못한 가정폭력을 갑자기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왜냐면 그 DCFS가 와서 다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할 때 한 사람이 아이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다른 부모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당연히 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위험에 처했어도 한쪽 부모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도 위험한 사람이라고 DCFS는 판단을 하게 돼요. 아이를 위험에 방치했다, 방임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사실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외부에서 전문기관에서 볼 때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가 적절한 대처를 못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책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우리 집안에 가정폭력이 있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의 평안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생각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끝!